우리는 말로만 존경하지 않습니다. 라이터도 이런 걸로 바꿨어요. 드라이버도 항상 이것만 씁니다. 당연히 퍼먹는 것도 노란색으로 퍼먹죠. 음료수도 항상 까만 컵에다가 복장도 기본입니다. 밖에 나갈 때도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녀요. 왜? 존경하니까. 아, 더워 뒤지겠네. MSI MPG A850G PCI5입니다. 파워하고 모니터는 이름에 다 주요 스펙이 들어있어요. 좋은 순서대로 MEG, MPG, MAG가 있는데 얘는 P예요. 이 P가 평타치, 중간급이란 얘기예요. 850W 골드 등급, PCI 5.0을 지원합니다. ATX 3.0, PCI 5.0 규격이에요. 여기 써있는 이 내용이 이전 세대하고 차별되는 PCI 3.0의 특징입니다. 피크 전력에 대해서 이만큼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토탈 파워는 2배, 그래픽카드에 공급되는 파워는 3배. 이 파워의 주요 스펙은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850W 골드입니다. 850W라는 용량은 굉장히 쓸모있는 용량이에요. 750부터 850까지가 가장 활용성이 높아요. 특히 850은 인텔 i9의 4090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AMD CPU는 전기를 적게 먹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생각보다 넉넉한 용량이에요. 원래는 i9 CPU하고 4090을 동시에 풀로 쓰면 좀 아슬아슬하죠. 근데 일단 그런 환경에서 쓸 일이 거의 없고요. 게다가 요즘 인텔 CPU들은 전력 제한을 다 풀고 쓰기도 겁나요. 인텔이 완전 곱창났어요. 아, 진짜 맛있네요. 이제 MSI 파워도 나온 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멀리서 봐도 딱 MSI 파워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사선 그릴의 은색 몰딩, MSI 파워의 아이덴티티죠. 아, 그리고 MSI 파워가 멀티레일 방식도 많이 쓰거든요. 얘는 싱글레일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막 쓰기에는 싱글레일이 편해요. 다나와 DB에 보면 이 펜의 크기가 120mm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 MSI 홈펜은 135mm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는 질문을 얼핏 본 것 같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120mm는 아니에요. 커 보입니다. 재보면 되지 뭐. 이게 120mm 펜인데 나사 간격 자체가 프레임보다 넓어요. 135mm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나와 DB가 잘못된 거예요. 별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펜은 큰 게 좋아요. 그래야 같은 풍량일 때 더 조용합니다. 135mm의 베어링은 FDB예요. 일단 조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이런 버튼이 있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꺼버리는 것이다. 그냥 끄면 됩니다. 제로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붙어있는 스티커가 그 얘기예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꺼버리는. 아, 물론 이거 눌러도 부하를 많이 받으면 펜 돌아요. 케이블은 풀모듈러 방식이고요. 뭐 OCP, OVP, OTP, OPP 그런 거 있죠. 당연히 그런 거 다 있어요. 뭐 그런 보호장치 없어도 AS 기한이 무상 10년이에요. 무상 10년이라는 얘기는 105도짜리 일제 컵패시터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구성은 믿고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화재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까지 들어있어요. 보험 들어져 있는 파워는 많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이 파워는 ATX 3.0 PCI 5.0이에요. 근데 가장 최신 규격은 ATX 3.1 PCI 5.1입니다. 그래서 얘가 3.0, 5.0이니까 좀 뒤처지는 파워 아니냐? 예,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ATX 2.땡땡하고 3.0은 차이가 커요. 근데 3.0하고 3.1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3.1로 넘어가면서 기준이 낮아진 스펙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가 앞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케이블 차이입니다.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케이블 이름이 3.0은 12VH PWR이고 3.1은 12V 2 곱하기 6이에요. 얘네들의 구조가 12 플러스 4핀인데 차이는 12V 2 곱하기 6이 그 4핀이 좀 짧아요. 안전 때문에 1.7mm 짧게 만들었습니다. 깊숙이 안 꽂히면 아예 동작을 안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케이블을 12V 2 곱하기 6을 씁니다. 기존 규격이 아니고 센서 핀이 좀 짧아진 새로 나온 케이블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두 가지도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아주 병신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렇게 케이블을 잘못 꽂을 가능성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특히 한 번 조립하면 손 안 대고 몇 년 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분해 조립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하면은 이제 그럴 수도 근데 그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거는 케이블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죠. 뭐 어쨌든 그렇게 아주 희박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젠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파워가 동작을 안 합니다. 게다가 얘는 안전장치를 한 가지 더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무슨 의미인지 딱 아시겠죠? 얘를 꽂을 때 이 딸깍 소리가 나게 꽂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들끼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근데 실수로 덜 끼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여길 눈으로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 노란색 때문에 덜 끼운 게 눈에 딱 띄는 거죠. 까만 건 어떠냐? 여기도 까마고 여기도 까마고 여기도 까매. 덜 끼워도 잘 모른단 말이야. 특히 이 부위가 어두우면 더 그렇겠죠. 얘는 덜 끼우면 딱 걸립니다. 저기 파주에 사는 박모씨 같은 사람이나 이걸 그냥 대충 이렇게 끼우지. 근데 이제는 이렇게 끼워도 딱 티가 나요. 이 생각은 누가 했는지 이거 만든 사람은 정말 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받았어요. 컴퓨텍스에서 혁신상인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 까만 케이블을 끝에만 노랗게 만든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존경하는 의미에서 라이터도 이런 걸로 바꿨어요. 우리는 말로만 존경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도 항상 이것만 씁니다. 당연히 퍼먹는 것도 노란색으로 퍼먹죠. 음료수도 까만 컵에 복장도 기본입니다. 밖에 나갈 때도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녀요. 왜? 존경하니까. 아 더워 뒤지겠네. 영상 찍으려고 또 이 더운 걸 참고 있어요. 맛있다. 타시엠 티셔츠입니다. 뒤집으면 딱 큐버 시스템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 12V 2 곱하기 6을 쓰는 그래픽카드는 당연히 이걸 쓰면 되고, 만약에 기존에 쓰던 PCI 8핀을 쓴다. 그럴 경우 하나만 꽂을 때는 여기, 두 개를 꽂을 때는 이렇게, 세 개 쓸 때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거 하나로 8핀 두 개를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해가지고 세 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12V 2 곱하기 6을 PCI 8핀으로 변환해주는 케이블이에요. 이거 하나로 8핀 두 가닥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써도 되지 않느냐? 되긴 되겠지만 웬만하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야 탈이 안 난다. 참고로 ATX 3.0하고 3.1의 차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단 이 케이블이 바뀌었고요. 12VHPWR에서 12V 2 곱하기 6으로 바뀌었어요. 케이블만 놓고 보면 12V 2 곱하기 6이 더 상위 개념인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케이블도 큰 차이는 없다. 차라리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12V 2 곱하기 6입니다. 파워는 ATX 3.0이고요. 여기다 얘를 끼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제대로만 끼우면 어차피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3, 4번 센서 핀이 오픈이 돼 있어도 전기가 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결합이 안 돼 있어도 3.0은 전기를 쏴주긴 했어요. 근데 3.1은 얘네들이 오픈이 돼 있으면 전기가 아예 안 흐릅니다. 둘이 쇼트가 돼야지만 돼요. 근데 얘네들을 쇼트 시키는 거를 무려 2년 전에 시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잘 닿아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앞서간 거냐. 타시엠 채널이 이런 채널입니다.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 다음에 홀드업 타임은 오히려 3.1의 기준이 더 낮아졌어요. 홀드업 타임이라는 거는 파워 전원 입력을 차단해도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 얼마 동안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게 3.0은 100% 플로드 시에 17ms였어요. 근데 3.1은 12ms로 기준이 완화가 됐죠. 그게 분명히 제품 원가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3.0이 더 큰 걸 쓴 게 맞아요. 다른 부품이 어떨지 몰라도 3.1 기준을 패스한다고 3.0 기준도 패스하는 게 아닙니다. 상하위를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이 케이블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CI 슬롯에 공급하는 피크 전력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12V 5.5A였는데 이게 13.75A로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일반 사용자들한테 큰 의미는 없어요. OBT 벤치 테이블이에요. 보통 도마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고 있죠. 그리고 이 제품에 짭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벤치 테이블로서의 가치는 짭이 훨씬 좋습니다. 안 좋은 점이 많아요, 얘가. 가격도 더럽게 비싸고. 그리고 얘가 미국 제품이 아니에요. 199달러면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대충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짭이 훨씬 낫지. 짭 대비 얘의 단점을 얘기하면 끝도 없고, 짭은 이런 나사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죽어도 안 씁니다. 처음에 필요한 나사 몇 개만 빼서 쓰고 나머지는 안 써요. 타시엠 너만 그런 거 아니냐? 사보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니들이라고 다를 줄 알아. 스위치도 없어. 전원 스위치를 따로 사려면 그것만 15달러예요. 그런데도 얘를 사는 이유가 뭐냐? 간지죠, 간지. 얘가 훨씬 예쁘죠. 그리고 얘가 이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UI용도 있습니다. 이게 OBT에서 만든 UI용 벤치 테이블이에요. 이 면적으로 보면 잘해야 얘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얘도 비싸요. 얘가 하도 불편해서 얘는 스위치를 따로 샀거든요. 스위치까지 포함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뭐 어쨌든 공간 차지 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써먹을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파워를 제가 미리 달아놨거든요. 하지만 이 파워는 놀려두고 A8550G로만 테스트할 거예요. 수입사가 수입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그 보드예요. 수입 안 하는데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수입을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안 팔릴 것 같은 이유가 얘네들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작금의 상황이 인텔이 완전 곱창나 시기적으로 얘네들이 잘 팔릴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1년만 빨리 나왔으면 정말 불티나게 많이 팔렸을 보드들이에요. 너무 안 좋을 때 나왔지. 그래서 국내에서 안 팔기 때문에 직구한 거예요. 아마존은 물건을 아마 존나게 집어던지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선 사기 싫고 물건을 새알새알 집어던지는 유액에서 산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가 샀고 이건 빌린 거예요. 쓰지도 않은 새 거를 빌려준 거예요. 덕분에 고맙게 영상 잘 찍을게. 그리고 잠수다. 찾지 마라. 자세히 보면 틀린 그림이 있죠. 원래 B760으로 하려고 했는데 빌린 거니까 얘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글쎄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냐? 이게 다이렉트 블럭인데 사슬롯용입니다. 사슬롯 중에 2번하고 4번을 끼울 때 용이에요. 이 상태로는 이슬롯 보드에 못 써요. 그래서 우선 얘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다이렉트 블럭이기 때문에 일단 분리를 하려면 물을 빼야 돼요. 물 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슬론용입니다. 얘만 따로 팔면 좋은데 또 이자들이 이것만은 안 팔죠. 이 램 방열판을 꼭 같이 팔아요. 저는 얘를 가지고 여기 붙였다 여기 붙였다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또 쓸모가 없네요. 다른 램에 끼우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램도 이슬롯을 쓰고 얘도 이슬롯을 쓴다. 그럼 또 어차피 이걸 또 사야 돼. 그럼 또 이거 두 개가 남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램에 씌우고 또 이게 필요하고 또 사고 또 남고 또 사고 또 남고 그래서 얘만도 팔아야 되는데 하여튼 나쁜 놈들. 자, 유아용 벤치 테이블에 유아용 보드. 본격적인 파워 테스트는 4090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유아용 4060.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친한 동생한테 보여줬더니 열쇠고리인 줄 알더라고. 진짜 그래픽카드라고 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이게 에이펙스 보드하고 램슬롯 간격이 다르네요. 당연히 같을 줄 알았는데 에이펙스 보드가 조금 더 넓습니다. 얘네 둘이 에이펙스 보드에 쓰던 거거든요. 에이펙스가 미세하게 넓어요. 어쩐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 얘는 에이펙스용으로 나온 건데 무쇠 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초기 불량이어서 써보지도 못했는데 잘하면 초기 불량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램슬롯 간격이 에이펙스보다 미세하게 좁아요. 그런데 이런 블럭은 아예 에이펙스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나사 구멍 자체가 에이펙스 보드하고 맞는단 말이죠. 혹시나 유에그에서 이 영상을 보고 안 바꿔주진 않겠지. 내가 뭐라 그러는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 증거물로 다 치우고. 초기 불량이에요. 초기 불량. 초기 불량이 영어로 뭐지? 이니셜 디펙트. This is initial defect. 뉴에그 잘 봐라. 초기 불량이야. 자, 이 노란색 케이블 복장까지 갖춰 입었어요. 예, 완벽합니다. 노란색 전혀 안 보이죠? 전원부가 많이 뜨거워가지고 쿨링팬을 따로 다른 거예요. 예, 400% 에러 없이 완주했네요. 14600KF 프로 멤테스트 프로 400% 돌린 거예요. 8600까지는 아주 쉽게 잘 돌아갑니다. 심지어 TX하고 맨컨 전압은 손도 안 댔어요. SA하고 램 전압만 좋습니다. 그래도 8600 정도는 잘 돌아요. 네가 램쿨링을 순행으로 했으니까 잘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램쿨링 해주는 순행 호스를 뽑고서도 돌려봤습니다. CPU까지는 호스 뽑으면 큰일 나죠. 링게로 꽂았던 거 뺐거든요. 그래도 8400 정도는 잘 돕니다. 네, 400% 완주했네요. 램 온도는 49도 정도 나왔어요. 실내 온도는 29.6도예요. 그러면 8600은 힘들어도 8400까지는 잘 돌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TREFI는 오토로 푸른 거예요. 근데 이 보드가 아주 오만 방지해가지고 얘를 오토로 풀었는데도 32K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램쿨링을 전혀 안 하고 있지만 옆에 전원부 냉각 팬이 있거든요. 여기 팬이 하나 있긴 한데 전원부 냉각용 팬이 달려 있어서 약간의 바람이 가긴 갑니다. 그 팬의 바람이 램까지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램 온도가 여기서 더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팬마저도 치워버렸어요. 한 5, 60도 정도까지는 32767로도 돌아갑니다. 근데 모든 팬을 다 제거하면 그 이상까지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시건방진 값으로는 안 돌아가요. 네, 겸손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80도까지는 돌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악조건에서 돌리려면 이 값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오토로 놔둬도 얘는 이렇게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수동으로 낮춰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보드 종류에 상관없이 목표 클럭 곱하기 0.97로 해주면 돼요. 겸손한 보드들은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8400에 곱하기 0.97로 해주면 8190이에요. 그렇게 입력을 해주고 돌린 거예요. 근데 얘가 온도가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방열판을 달아놨고 그 위에 수냉블록도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물은 안 흘러도.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상태로 1시간 정도 돌았는데 갑자기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진짜 시커패네. 이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95.8도니까 거의 100도 가까이 올라갔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뜨겁냐면 그 램블럭 위에 달린 퀵딜을 손으로 만졌는데 무슨 물 끓는 주전자를 만지는 줄 알았어요.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에러가 안 떴었어요. 170은 막 넘었었고. 그래서 조금 갈등을 했죠. 이걸 마저 돌려봐? 타는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에러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캡처만 하고 바로 끈 거예요. 이렇게 오버클럭하고 전압까지 넉넉하게 준 상태에서는 쿨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 쿨링도 없이 돌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다행히 램이 죽지는 않았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보드 자체는 미친 보드가 맞아요. 심지어 지금 이런 조건에서도 1시간 가까이 돌아갔다는 거죠. 소켓 1700으로는 끝물이지만 대단한 보드가 나온 것 같네요. 이 보드하고 MSI의 엠파워라는 보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보드가 최근에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110만원짜리 보드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버려야 되겠네 이제 이거. 그러면 전에 그 종처리 영상에서는 이렇게 안 됐었느냐. 보드나 CPU나 램 중에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보드죠. 보드 간의 편차도 무시 못합니다. 초기 불량도 있는데 뭐. 14600KF하고 4090을 동시에 풀로 돌리고 있을 때 스샷이에요. 전력 제한 다 풀고 돌린 겁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690W 정도 나오네요. 보드하고 수냉 펌프하고 팬까지 합쳐가지고 한 670W 정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750W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력 측정기상으로는 최대 830W 정도까지 나와요. 출력 기준으로는 한 750W 정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시스템은 이 파워로 아주 여유 있죠. 만약 14600KF를 14900K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시국이니만큼 전력 제한을 하고 쓴다고 봤을 때 14900K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풀고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갈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시스템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850W는. 물론 여유있게 쓰고 싶다든가 뭐 시스템에 주렁주렁 달린 게 많다. 핸드폰이랑 뭐 이거저거 충전도 PC로 한다. 그러면 용량을 1000W 정도까지 올리는 게 속 편하겠죠. 근데 인텔의 하이엔드급 CPU하고 4090을 동시에 쓰는 유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 850W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850W가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한다 치더라도 파워가 모자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850W도 아니고 ATX 3.0이면서 케이블은 또 12V 2 곱하기 6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쓰더라도 굉장히 무난한 파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티타늄 파워까지 나눔을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실버스톤에서 만든 ST70F Ti입니다. 박스 포함해서 케이블 다 가지고 있고요. 700W짜리인데 사실 웬만한 시스템에는 충분한 용량이에요. 연식은 좀 됐습니다. 얘가 나오자마자 샀는데 그게 2016년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제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도 3개월 이내입니다. 심지어 이 안에 들은 파워코드는 꺼내서 쓴 적도 없어요. 이것도 아직 안 띄웠고. 대신 담배 냄새는 조금 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나. 만약에 담배 냄새를 나는 진짜 못 참는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뿌리세요. 얘가 실버스톤에서 나온 거지만 당연히 실버스톤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이넨스가 만든 거예요. 이넨스가 파워는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산업용이나 서버용은 굉장히 잘 만드는 게 맞는데 이 소비자용은 대충 만드는 것 같아 얘들이. 제가 이넨스가 만든 파워를 얘를 포함해서 두 개를 써봤는데 둘 다 이 스위치가 없어요. 보통은 이쯤에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 매끈합니다. 이게 뭐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꼭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이용하셔야 돼요. 코드를 여기다 꽂고 이걸로 해야죠. 그 정도의 단점이 있다. 자, 오늘의 암고는 은돌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은돌이란 말이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유아용 키보드 무선 레트로 키보드입니다. 개봉은 했지만 사용 안 했고요. 암고를 푸로 하려고 했더니 한 글자라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암고는 푸바오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푸바오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나 쓰시면 돼요. 아니 왜 혀를 내밀고 있어 민키? 응? 혀를 내밀고 있어. 응?